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대구 폭동 때, 좌익이 써먹은 그 시체가 가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예. 그러니까 대구 폭동도 참 불행한 역사인데, 네,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네, 좌익 쪽에서 네, 선동한 그 폭동 사태들을 보면, 네. 굉장히 교묘하고, 네. 군중심리, 독일의, 나치 독일의 네. 선전이 게벨스라고 합니까? 게벨스. 게벨스, 네. 게벨스가 그렇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게벨스가 유명했죠. 네. 그리고 북한에도 얼마 전에, 북한에 게벨스라고 하는 누구 또 죽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에 이 좌익들이 기발하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구 폭동 사태로 이 결정적 계기가 네. 대구 의대생, 대구 의대. 네, 경북 의대의 네. 전신인데 대구 의대인데, 대구 의대생들이 네. 시체에 메고 시내에 들고 나온 시체가 거기에 흥분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시체를 보고 네. 그 당시에 중학생 시민들이 네. 막 그 의대생들 따라 시내를 질주하면서 네. 이 민심이 격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체가 네. 그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인가? 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네. 거기 어디서 이제 누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정영진이라 하는 분이 네. 1960년대 대구에서 신문 기자를 하던 분인데 네. 이분이 1990년에 네. 폭풍의 10월 하는 책을 썼습니다. 네. 이게 그 대구 사태, 영남 사태를 네. 취재한 네. 책이에요. 네. 그 책에 보니까 정영진 기자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10월 1일 경찰에 총을 쏴서 죽었다 하는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되게 사람이 이제 경찰이 만약에 총에 쏴서 맞다 그러면 4.19 때도 경찰이 총을 쏴서 130명이 죽었죠. 그 경찰이 맞은 총은 그대로 이제 공안기관에서 수거를 해갔지 않습니까? 근데 공안 기록 어디를 봐도 그때 시신의 이름, 신원, 나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리고 만약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다 그러면 시신을 수급해서 그다시 이제 공공병원이 대구 의대 후속 도립의원은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치됐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대구 의대에 다녔던 사람들한테 취재를 쭉 해보니까 어떤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가 하면은 그 당시 대구 의대에서 좌익 활동을 주도한 사람이 최무학이라는 사람인데 최무학 그 당시 대구 의대 3학년생이었는데 대구 사범 1학년 다니다가 대구 의대로 전학을 했는데 근데 이 최무학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폭동행위에 척포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근데 최무학이가 그 대구 사태가 일어날 적에 대구 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해부학 교실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막 해부하는 그 교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근데 이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힘든 거였답니다. 그 시신에다가 안 썩게 방부제를 막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포르말린 탱크에 갖다가 이제 업어다 넣어가지고 포르말린 탱크 넣으면 이제 또 부패를 안 하게 하는 중노동이었대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영진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경찰 바포 사건이 일어나다가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에 최무학이가 대구 지역 대학생 대표하고 중학생 간부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 가는 거는 오늘날의 중학생하고 다른 건데. 고등학생 정도 되겠네. 중고등학교. 연합체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 분리가 됐지만. 대표들 모아놓고. 5년제짜리라고 보여줘. 5년제 중학생. 그러니까, 이거 경찰에 총에 맞아졌다고 소문이 도는데, 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시신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이 시신을 들고 이제 공개하고 다니면 군중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의대생들을 보니까 그날 밤에 좌익 학생들이, 대구 의대 좌익 학생들이 대구 의대 부속병원,
그 도립의원회 들락날락하면서 하더라. 그걸 봤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정인 중에 하나 또 그 유력한 정인이 그 당시에 최무학하고 같은 그 동기생인데 김집이라고 그 이 양반이 대구에서 의사하다가 대구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하다가 나중에 노태우 전 때 88 올림픽 지나고 그때 체육부 장관까지 하고 이런 사람인데 김집 체육계에서 많이 유명하죠. 그죠? 그 이 양반의 그 회고에 보면 자기가 1960년대 초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자기가 대구 사태가 궁금해서 미군의 그 재판 기록을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최무학이가 재판 과정에서 내 혼자 그 포르말린에 젖은 시체를 밤새 수돗물을 씻어내서 데모에 사용했다. 이래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보면 대구 의대생 때 여러 사람들은 좌의 학생들이 여러 명이 도립의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최무학은 지 혼자 했다는 거. 그 김집 생각에는 이 최무학이가 어디서 지 혼자 다 덮어 쓰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 대구 사태의 또 정인이 1994년도에 김계철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탈북을 했어요, 북한에서. 김계철이라는 분이 탈북을 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조갑제,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원래 남한 출신인데 대구 사태 때 대구 사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 사범 학생이었는데 대구 사태가 터지니까 체포를 피해서 북으로 올라갔다가 1993년 탈북을 했는데 그래 이제 대구 사태에 대해서 정을 하면서 자기가 대구 사범에 다닐 때 그 대구 사범의 좌익 선배가 1946년도 9월 하순쯤에 날짜는 기억을 안 나는데 봉투에다 메모지를 하나 넣어주면서 대구 의대 그 좌익 학생 대표한테 갖다 주라. 심부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 김기철이가 이제 가면서 아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에 그 메모지를 살짝 열어보니까 시체 내구를 준비하라. 이래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봉투를 대구 의대 그 학생 대표한테 갖다 주니까 좌익기 데이터이죠. 그 학생 대표가 옆에 있던 학생 대표한테 보여주면서 되겠는가? 이런 물으니까 된다. 이러면서 김계철을 데리고 해부학 교실로 데려가는데 해부실로 가보니까 막 약물에 시체가 막 담겨 있는 그 시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콜레라가 돌아왔다 않습니까? 그리고 5월달부터 대구 시내 6월달까지 콜레라가 막 도니까 시신들이 엄청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 김계철한테 대구 사원 그 학생 대표한테 와서 본대로 전해라. 시체는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계철 생각에 그때 메고 나온 시체가 이 대구 도립의원에 그 시체는 분명하다. 그 대구 의대 해부실에서 꺼내온 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니. 그런 거 봐서 시체는 가짜였다. 이런 거죠. 역사적 사실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지금 오늘의 그 시대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록을 보면은 과거 사람들이 오늘 사람보다 훨씬 잔인하고 투쟁적이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좌익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은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전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나는 요새 김정은이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중 관계다 이래 선언을 하면서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말라. 이러니까 북한을 따르는 단체들은 통일이라는 조직을 다 없앴습니다. 그 우리가 기억하는 범민련 90년대에 1990년에 범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맛있었죠. 뭐. 북한이 그 조국 평화 통일이 조평통에 얼마나 많은 이 사회를 교란했습니까? 범민족 대회를 10년 동안 8월 15일만 되면 범민족 대회 한다고 난리를 벌고 경찰들이 무수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지금 이것도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네,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 네, 북한 청년들을 네, 그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대가는 목숨값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몰아넣고 있는데, 그 북한 동포도 똑같은 우리 민족의 국민인데, 네, 참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잘 바라봐야 되는데, 네. 우리 뭐 따뜻하게 잘 산다고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북한의 인권 부분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북한 정권과 네.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뭐 쉽사리 또 분리가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부분이고 그죠?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배타적인 지배적인 부분 그 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화를 주장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민주화, 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었으니까. 네. 그 북한은 네. 그 독재 체제를 해도 네.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네. 왜 말을 안 하냐. 이거죠. 이런 방구도 없이. 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네. 자유는 네. 왜 말을 안 합니까? 그 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민주화운동 위장된 민주화라는 거 아니에요? 인류 보편적이고 우리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죠. 지금도 눈을 감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또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우리 후대들한테 더 이상 물려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후대들한테 좀 더 보편적인 진리에 더 가깝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적인 선진 국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그런 민족적, 역사적, 시대적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